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2021년, 22년 그때 메모리 반도체가 반짝하다가 코로나 끝날 즈음에 낸드 주문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한 적자를 많이 봤었죠. 그때 당시에 낸드가 엄청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낸드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삼성전자가 유일할 정도였었고 증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낸드의 부족한 현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70%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만 돈 버는 세상인 줄 알았죠. 메모리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낸드 시대가 왔습니다. 낸드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을 거라는 맥쿼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도 벌써 한 분기 만에 100%가 등급을 했죠. AI 서버 한 대에 1000TB가 넘는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이 메모리의 전면적인 랠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면 D램을 기본으로 해서 낸드, 그 다음에 HBM까지 이제는 돈을 쓸어 담는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제목은 이겁니다. AI발 메모리 전면 랠리다. HBM을 넘어서서 낸드, D램까지 폭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의 핵심입니다. 고독 달팽이가 그동안 계속 추적해 오면서 HBM 중심의 구조가 범용 메모리까지 확산되는 흐름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전망한다면 내일 틀립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쪽으로 바뀌니까요. 그런데 낸드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영업이익률이 70%를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낸드를 볼 것이 아니라 그럼 HBM 영업이익률, D램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낸드 영업이익률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구간이 최고의 수익을 내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OPM 영업이익률은 50에서 65%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가 올해는 아마 60에서 65%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HBM3는 40%대, HBM4부터는 50% 중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GPU에서는 필수제가 된 거죠. 그리고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프리미엄 가격이,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한 장에 거의 1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죠. 사실상 공급이 과점이 됐죠. 삼성, SK 마이크론이 3사가 그 외에 중국이 만든다 그러지만 별 의미 없는 거고, 고객이 가격을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배짱이에요. 고부가에다 물량 프리미엄 사업이 HBM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D램도 만만치 않거든요. D램 영업이익률도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범용 D램의 OPM은 40에서 55% 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엔 최고 한 50% 중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ASP, 판가라 얘기하죠.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100에서 160% 정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추락 규모가 크죠. HBM에 비해서 D램의 출하는 어마하게 많죠. 가격 상승 시 레버리지가 폭발하는 거죠. 설비 증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타이트하고, 지금 들려지는 얘기에 보면 한 60%, 수요의 한 60%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물량 기반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 낸드까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3종 세트입니다. HBM, D램, 낸드. 이번에 사이클의 변수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한 10 내지 30%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70%, 맥쿼리는 75에서 79%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AI가 이게 학습에서 지금 추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 스토리지, SSD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SSD 낸드죠. 그래서 고단수 전환 중심의 전략이라서 공급이 없습니다.
캐파를 증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캠퍼스에도 보면 P1, P2, P3, P4까지 보면 클린룸이 4개씩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낸드입니다. 나머지는 다 D램입니다. 그다음 재고가 정상화된 이후에 가격이 급반등하기 시작했죠. 과거는 저수익 사업,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마진을 안 내던 사업이었는데 고마진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한눈에 비교해 본다면 HBM은 구조적으로 프리미엄,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그런 시장이고, D램은 이제 사이클이 레버리지, 슈퍼 사이클에 올라앉았고, 낸드가 이제는 이제 최대 서프라이즈한 국면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만약 낸드가 70%의 영업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HBM 사이클이 아니라 메모리 전 사업 부분, 모든 메모리 삼형제죠. 삼형제의 이 슈퍼 사이클 초과 이익 구간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HBM 비중이 제한적입니다. HBM은 생산하면 할수록 범용 D램이나 낸드의 그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D램이나 낸드는 물량이 압도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낸드의 영업이익률이 70에서 80% 구조적 전환 신호가 왔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낸드 OPM은 24년에 12%, 25년도에는 79%, 삼성전자의 낸드 OPM은 그냥 24년에는 현금 원가 수준, 그러니까 이 낸드를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에는 75.9%를 기록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 메모리 산업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물리창고에다 쌓아놓고 팔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주문이 들어와야지만 생산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 D램화, 파운드리화 된 그런 거죠. 왜 중요하면 지난 2년간 재고 폭탄, 재고 많았었습니다. 엄하게 많았습니다. 삼성조 작년 25년 2분기까지도 재고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 그냥 폭발을 해버렸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금 원가 수준까지 무너졌던 산업이, 그런데 1년 만에 OPM이 70에서 80% 가격 상승 속도가 D램보다 빠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쿼리 보고서 보면 낸드 가격이 D램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향후 3년간 SK 하이닉스의 전체 이익의 30%를 낸드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나 HBM에 목을 메고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는 없죠. 왜 갑자기 낸드가 터졌을까요? AI 구조가 바뀐 거죠. 학습에서 추론, 가장 이겁니다. 그래서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장 장치,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AI는 학습 중심이었고 HBM이 중심이었습니다. 현재는 AI입니다. 그래서 추론 중심이 됐죠. 그래서 HBM 이후에 HBF가 나올 때는 F가 플래시 메모리 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다면 SK 하이닉스하고 또 이렇게 샌디스크하고 연결이 되죠. 제 이 방송을 보시고 주식을 나누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저장 불러오기가 필수입니다. SSD는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낸드 플래시 샌디스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다고 비싸다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건 2, 3년 뒤에 폭발할 거니까요. 엔비디아의 루빈의 GPU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GPU 한 개당 이 SSD가 16TB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렉에 72개의 GPU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렉이 저도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캐비넷처럼 생긴 건데 렉당 1152TB.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AI 붐이 낸드 수요마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낸드도 지금 폭발합니다. 이 구조 말대로 한다면 HBM 플러스 SSD 동반 탑재 구조, 그래서 AI 서버 한 대가 팔 때마다 고부가가치 HBM 고용량 낸드가 동시에 따라갑니다. 거기에 또
D램도 따라갑니다. DDR5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LPDDR 이런 것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루빈이든 블랙베리든 이 렉을 하나를 넣는다면 HBM, D램, 낸드, LPDDR, GDDR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향후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급을 늘리지를 못합니다. 현재 업체의 전략을 보면 대규모 클린룸 증설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P4에 이제 페이지 4가 올해 한 6월쯤에 대부분 큰 일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서서히 뭐 GCS 턴온이라든가 FFU 턴온이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페이지 2는 아마 내년 초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낸드라 해도 이 저단에서 321단이라든가 QLC, 쿼드러블 레벨 셀이죠. 뭐 이런 것들로 더 이렇게 고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전략이 321단, 지금 낸드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단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삼성은 아직 300단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400단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출하량 절반을 차지할 그런 전망입니다. 이 말은 곧 캐펙스를 크게 늘리지 않고 공정전환으로, 뭐 TLC에서 QLC로, 뭐 그 다음에 200단대에서 300단, 300단에서 400단으로 이렇게 공정 전환이 올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집니다. 공급 급증이 제한이 되고 가격 탄력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HBM에서 저급한 거, 뭐 HBM2E, HBM3, 3E가 아니라 HBM4로 넘어가는 것처럼 낸드도 그런 시간, 이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D램도 지금 폭발 구간에 진입했죠. 1분기 계약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간 ASP가 한 160% 정도로 오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날마다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가 계속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메모리 절대 무기론, 그래서 시나리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메모리 없으면은 AI 인공지능 시대가 없다.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전망이 말이 되냐? 정말 이게 말이 되냐? 맥쿼리의 전망을 보면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272조, 전년 대비해서 476%.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47조 2천억을 영업이익을 했는데 272조, 꿈 같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 28년에 순이익이 10배가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다소 공격적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방향성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자, 맥쿼리는 25, 28년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을 10배로 뛸 것이다. 이 기간 전체 이익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다. 메모리, HBM, D램, 낸드입니다. 자, 지금 국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1단계에서는 HBM이 초과이익을 거뒀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D램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폭등했죠. 3단계는 낸드까지 동반 급등한다면 메모리 삼총사가 전방위적으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은 일부 라인만 수혜를 받지만 낸드는 전 라인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즉 이익 레버리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고독 달팽이가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평택 P5 이름이 바뀌었죠. P5 펩1, 그 다음에 P6는 P5 펩2. 이게서 건설공사가 가속화되면서 일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을 쪼이면서 P5 1년, 6차 공장 1년 당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1년을 당기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몇 달은 분명히 당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HBM4라든가 HBM4E 수율, 수율 얘기하면 저한테 댓글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삼성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려면 수율이 잘 나와야 됩니다. 원시 D램도 지금 뭐 80% 얘기가 나오는데 90% 이런 데까지 올라가야죠. 수율이 이제 정확하게 발표되어야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절대 무기화가 되는 거죠. 이번 기사의 흐름은 다음 단계입니다. HBM이 문을 열었죠. 이제는 D램이 벌써 문에 들어갔고 낸드가 이제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이 돼버린 거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이 변수죠. 중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수율이
개떡 같아가지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서버 캐펙스가 둔화될 것인가? 이것은 또 염려는 되지만 엔비디아의 투자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AI 투자 조성도 마찬가지고 ASP 급등 후에 되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의 변수는 이런 것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너무 길게 가지 않고 단기간에 끝나버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리스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증설 대신 공정 전환이 이루어지고 AI가 추론 구조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SSD가 병목이 심화되고 단기 과열보다는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의 결론입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HBM 사이클이 메모리 전체 D램 낸드까지 사이클로 확장된 국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낸드가 OPM 영업이익률이 70%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현금 창출 기계가 되는 겁니다. 참 현금 창출 기계. 이러니까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삼성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한 달 뒤에만 하겠죠. SK하이닉스는 4월 말쯤에 하겠죠.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어디에다 투자하실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일 가장 빠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1분기에 40에서 5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러면 올해는 볼 거 없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